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어제 배웠던 거 말고 이제 새로운 것도 적용을 시켜볼 거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설정부터 좀 건드리고 갈 게 있어요. 지금 말하는 설정은 우리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런 툴 설정 같은 거 아니고요.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어떠한 값들을 우리가 설정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이라고 할 게 파일이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가 서블릿을 쓰고 있는 현재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시점에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서 설정 파일로 사용할 거다,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만, 여러분들 스프링 부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얘부터는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해당 프로젝트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어떠한 설정 값들, 이런 것들을 몰아넣을 수 있게끔 다 파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파일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정들을 다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값들을 불러다가 써야 효율이 좋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설정을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 되는 서블릿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접속 정보에 대한 이런 값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따로따로 다 별개로. 자, 근데 이렇게만 놔둬도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제가 굳이 지금 설정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자, 필요 없는 거는 빼고 필요 있는 것만 좀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7개의 서블릿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 만드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접속이 필요한 부분들이 꽤나 있을 텐데, 이 값들을 그냥 놓고 진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굳이 지금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 이거 예전에도 우리가 해봤던 것 같기는 한데, 목적은 이래요. 자,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세팅 값들을 별도로 저장한다면, 보관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 자, 첫 번째, 값이 변경될 경우 우리는 한 곳 설정 파일 하나만 찾아가서 수정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유지보수의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랑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드의 가독성이 올라간다. 왜냐? 이렇게 알박혀 있지 않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될 거고, 그러니까 코드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설정 값들도, 어떠한 그 고정되어 있는 값들도 매번 변수를 만들어서 쓰게 된다면 어쨌든 계속해서 똑같이 중복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복 제거, 그리고 가독성 증가, 이런 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 파일 같은 거를 항상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지정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설정 파일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YML이라고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녀석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본으로는 프로퍼티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해서 실제로 세팅 값들을 저장하게 될 거다. 우리는 이런 이점을 찾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흉내를 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클래스 하나를 일단 만들 거고요. 이 클래스의 패키지는 config라고 넣어줄게요. 설정이란 뜻이겠죠? 클래스 이름도 config라고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는 거니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config라고 하는 이 녀석도 우리가 캡슐화의 작업을 어느 정도는 해주면 좋을 텐데, 단 사용할 변수가 딱히 없기 때문에 캡슐화를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메서드만 만들어서 불러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public static string get db url, 이렇게 메서드 하나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return, 일단 에러 안 나게 넣어 놓고요. 자, 여기서 리턴 해야 되는 값은 메서드 이름이 get db url 이니까 db의 url을 가져온다 라는 의미겠죠?
db의 URL을 가져올 수 있게끔 이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return에다가 이렇게 값을 돌려주게끔 해준다면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 URL이라고 하는 이 변수 만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필요 없고 여기 URL이 들어갔던 부분을 찾아다가 여기다가 config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getDB URL 메서드를 그냥 호출하는 행위만 해주게 된다면 여기에 리턴 값이 남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모든 정보들을 다 뺄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자, 또 만들어 볼까요? db URL 가져왔으니까 db user usr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루트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루트 계정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db usr 패스워드 유저의 패스워드 공백이니까 공백 남겨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라이버를 불러오고 있는 이런 방식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만 메서드로 분리시켜 주도록 할게요. getDB driver name 이 정도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config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에다가 스태틱으로 메서드를 만들어 놨으니 이제 config 클래스를 불러다 놓고 직접적으로 메서드 호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모든 정보들을 이 config 클래스 안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겠죠? 자, 형태를 변경시켜 보자면 config getDB user 여기는 config getDB user password 여기 드라이버 네임에는 config getDB driver name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수정을 해주게 되면 이 나머지 6개의 서블릿도 다 수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접속 정보에 대한 내용은 config라는 클래스가 간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간직되어 있는 값을 가져다가 쓰기만 하는 거니까 만약에 DB에 대한 접속 정보가 변경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는 이 config라는 파일 하나만 찾아와서 이 녀석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녀석들은 이제 불필요해지니까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다른 쪽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거예요. 불필요한 거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줄만 복사를 해다가 갈아 끼워주면 될 거니까 다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거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클립스 내에서 쓸 수 있는 서치 기능이죠. 컨트롤 H를 누르면 나오는 검색 기능입니다. 이거는 파일들 안에 이러한 텍스트가 들어있냐를 물어보면서 검색할 수 있는 컨트롤 F로 하는 이 찾기는 해당 파일 안에서만이에요. 근데 컨트롤 H로 하는 거는 이 전체 프로젝트들에서예요. 우리가 지금 닫아놓은 프로젝트 제외하고 열려있는 프로젝트 안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있으면 전부 다 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툴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개발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값을 다 변경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고 나서 당연히 테스트는 해봐야겠죠? 실제로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바꿨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리스트 불러오는 거 문제 없고요. 이거는 어제 우리가 수정 체크하다가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거 글 썼던 그런 녀석인 것 같네요. 상세 보기 상관없고 문제 없는 거 확인되겠죠? 삭제 같은 것도 잘 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 파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 config라는 파일 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정보 말고도 기타 다른 설정 값들이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같이 저장을 해도 돼요. 아니면은 설정 파일조차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환경에 따라서
규모가 좀 크고 설정해야 되는 값들이 많다면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용이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적당하다, 그냥 평범하다 싶으면은 하나의 파일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깔끔할 수도 있고요. 이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 처리한 이 내용 제가 코멘트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볼 수 있게 메모장에 적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일단 커밋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 보실 기능 한번 안내 드릴 건데, 로그인 기능과 로그아웃 기능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인의 틀 그리고 로그아웃 이렇게 흉내를 좀 내볼 건데요. 왜 흉내라고 표현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능을 제대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세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션 흉내를 내보긴 했지만 실질적인 세션을 다뤄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JSP를 사용하는 현재 이 웹 환경 상황에서 실제로의 이 웹이 가지고 있는 세션을 어떻게 쓰는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인의 틀, 우리가 뭐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양식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고, 그 페이지에서 입력한 후에 로그인 버튼 누르면 이제 서버 쪽, 백단 서블릿 쪽에 와서 데이터베이스 검증하고 이런 회원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뭐 아이디가 잘못됐다, 비밀번호가 잘못됐다 알려주면 되고요. 그다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로그인에 성공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되겠죠. 그게 이제 로그인의 틀이에요. 상세적인 내용은 이젠 적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write, modify 이런 거 하면서 2번이나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 흐름을 쭉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로그인 시도할 때도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거 입력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공백 검증 처리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로그아웃은 이제 틀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버튼 누르면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알림창 뜨는 건데 일단 그것까지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금방 끝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를 검색해 보세요. 이 웹 환경에서 이 세션이라는 녀석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서치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직접 하면서 설명을 다 드리긴 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그걸 적용시킬 수 있는 분들은 실제로 적용까지 시켜보시고요. 그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로그인, 로그아웃, 그리고 아직 이제 기본적인 개발이 좀 힘드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 목표는 틀이에요, 틀. 세션 집어치우고 요거부터. 근데 이걸 다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쳐다보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로그아웃 일단 간단하게 같이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하시려면은 항상 어떤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될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메모장을 켜서 힌트를 적어드리곤 했었는데 오늘은 안 적어드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좀 적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우리가 로그인 기능을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로그인을 어떻게 사용했더라 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만들어낼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용했더라 이거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일단 메인 페이지 같은 곳에서 로그인 버튼 누르고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누르면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으면 로그인 성공, 틀리면 왜 틀렸는지 이유 보여주고 이유가 나타나면서 로그인 실패,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기능에서 흐름을 이미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웹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웹 개발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웬만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안 써봤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웹 페이지는 기능적인 부분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기능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실제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흐름에 맞게끔 이제 디테일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개발적인 디테일을. 그렇게 가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 누르고 라고 하는 거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로그인 버튼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어디에? 메인 페이지에. 자, 여기다가 로그인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main.jsp 열어서 여기다가 만들어 볼까요? 로그인 이렇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요청 경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회원 관련 기능이니까 멤버는 그대로 둘 거고요. 뒤에 있는 로그인 기능적인 부분만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니 서블릿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서블릿을 만들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생각되면 좋은 게 뭐냐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요청이 넘어갔을 때, 이걸 서블릿 쪽으로 넘겼을 때 해당 서블릿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필요가 있는가? 없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특수한 기능을 처리할 게 있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그냥 양식 페이지로 넘겨버리는 그런 서블릿을 복사해서 만들면 편하겠죠. 제가 항상 이제 서블릿 같은 거 만들 때에도 복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새로 타이핑하는 불편함, 그런 귀찮음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인 구성이 동일한 게 우리가 훨씬 더 코드를 가독성 있게 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복사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멤버 로그인 서블릿이라고 이름 바꿔서 하나 만들어 줬고요. 자, 이 녀석 아티클 라이트인데 멤버의 로그인이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변경이 필요할 거고, 여기서도 멤버의 login.jsp 이쪽으로 일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서블릿은 생성을 했으니까 이제 이 JSP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 안에 멤버 안에 로그인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칸이 필요할 텐데 우리 조인에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녀석 복사해서 로그인으로 이름만 바꿔줄게요. 여기 이제 로그인 페이지다 라고 하는 걸 좀 알려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크립트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둘 겁니다. 그냥 두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 여기에는 4가지나 입력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2개만 입력을 받으면 될 거고, 가입이 아니라 로그인 버튼 같은 거 있으면 되겠죠. 취소는 여기도 역시나 존재하면 좋을 것 같으니 그냥 두도록 하고, 자, 폼도 역시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입력된 이 정보들을 가지고 결국은 서블릿 데이터베이스에 갖다 와야 되니까, 서블릿에서. 그러면 폼에 있는 액션 부분 두 조인으로 가면 안 되니까 두 로그인 이쪽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멤버 로그인이라는 경로에서 멤버 두 로그인이라는 경로로 올바르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et 방식 쓸 필요 없이 포스트 그냥 써도 될 것 같으니까 사용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도 조인 폼이 아니라 로그인 폼이라는 이름으로 적절하게 바꿔주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러면 함수 이름 바꿔주고요. 우리가 입력받는 실질적인 값 2개, 이거 똑같은 네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써줘도 될 것 같고, 여기도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제거를 해준다면 새로 타이핑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런 함수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이 함수들도 각각 기능들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르니까 함수 자체를 합치는 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비슷한 기능의 함수를 쓸 때도 이 함수들을 좀 이름을 들쑥날쑥하게 막 랜덤하게 짓지는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가독성이 좋고 판단하기가 용이하니까요.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검증까지 처리를 했고, 그럼 입력하고 나서 로그인 버튼 누르면 두 로그인으로 홈태그를 전송시키겠네요. 그러면 이거 요청 받아들일 수 있게끔 또 한 녀석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텐데, 자, 이 녀석은 제가 그냥 두 조인 서블릿을 복사해다가 두 로그인 서블릿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이제 또 바꿔주면 되겠죠? 로그인. 그 다음에 얘도 로그인 실제로 입력값을 받아서 서블릿이 정보를 갖고 왔다면 파라미터 꺼내줘야 될 거고요. 그죠? 필요한 파라미터 꺼내주고,
그리고 그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와야 돼요. 왜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에 그거랑 정보가 일치하는 회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있으면 로그인을 성공시켜야 되고 없으면 로그인을 못하게 막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페이지에 알림창 띄우고 돌아갈 거니까 그냥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쿼리를 날릴 때, 자, 여기서 뭐 카운트를 해가지고 아예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오면서 검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 해왔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디가 틀렸을 때는 아이디가 틀렸다,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는 비밀번호가 틀렸다, 이런 걸 알려줬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랑 유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멤버 회원 데이터 정보 자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녀석을 제가 셀렉트 로우로 이제 받아낼 거니까 맵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셀렉트 로우 인트 밸류가 아니라 셀렉트 로우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데이터를 한 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검증할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맵이 가지고 있는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이 키로 들어있는 정보가 사용자가 입력했던 로그인 패스워드랑 같은지 이런 걸 좀 따져볼 겁니다. 이러면 이제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았을 때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그 데이터에 들어있는 패스워드랑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랑 같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이건 이제 아이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비밀번호를 검증하는 방식. 이 안에 내용은 조금 이따가 수정을 하도록 할 거고, 근데 사실 이 검증보다 먼저 해줘야 되는 검증이 하나가 있어요. 그 검증은 뭐냐면 애초에 아이디로 데이터를 찾았을 때 이 멤버 맵이 비어있는 경우, 그런 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멤버 맵 이 녀석이 is empty 비어있느냐 라는 거를 조건문에 한번 써주고 나서, 만약에 비어있다면 비어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저 비어있느냐가 비어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건 데이터가 아이디랑 일치하는 회원 정보가 없다는 얘기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써주도록 할게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돌려보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뭐 히스토리백을 그냥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리플레이스 같은 거 우리가 쓰던 거 사용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돌려도 될 것 같고요. 뭐가 됐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문에서 코드가 멈추지 않고, 즉 이 리턴을 실행하지 않고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라는 건 멤버 맵이 비어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때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녀석과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 이 녀석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보고,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일 테니 조건에서는 이렇게 써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때 보여줘야 될 멘트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변수를 사용할 게 없으니까 그냥 스트링 포맷 없이 그냥 문자열로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로그인 페이지로 그냥 돌아가도 될 것 같고 히스토리백을 써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검증을 완료했어요. 그럼 이 검증 여기까지 이 두 가지의 if문을 다 뚫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어떤 경우예요? 회원 정보가 실제로 일치하는 회원이 있어서 로그인이 가능한 상황이겠죠. 데이터베이스 갈 필요는 없으니까 지워주고 여기다가 땡땡님 그냥 이렇게 할까요? 땡땡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로그인 아이디를 그냥 보여줘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아이디가 아니라 이름 같은 거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저 멤버 맵이 가지고 있는 네임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겠죠? 저는 그냥 로그인 아이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로 돌리는 것도 그냥 리플레이스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로그인 흉내를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로그인 흉내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페이지가 여기다.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로그인 눌렀을 때 이게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 안에 멤버 테이블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네요. 얘는 또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군요. 얘는 하나 빼도록 하죠. 이따가 일단은 이 녀석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디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아니 이거부터 해야겠죠? 그냥 공백일 때 필수 입력 정보라고 하면서 안 넘어가고 비밀번호도 입력 안 하면 안 넘어가고 아이디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요청이 넘어갔지만 서블릿에서 막아주는 상황. 그리고 돌아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있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라고 하는 상황은 이렇게 잘 검증해주고 있고 문제없이 입력이 됐다면 환영합니다 라고 뜨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틀이었습니다. 로그인 틀. 그리고 로그아웃도 틀만 먼저 만들어 볼까요? 사실 로그아웃에 해당하는 틀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든 김에 같이 좀 만들어 볼게요. 일단 메인 페이지에다가 로그아웃 버튼 하나 또 만들 거고요. 여기 이렇게 넣어 줄 거고 그리고 나서 해당 근데 로그아웃은 양식 페이지 보여주는 거 없으니까 바로 두 로그아웃 같은 걸로 가도 될 거고 지금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바로 응답하고 보여주면 끝나니까 데이터베이스 갈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멤버 로그아웃 서블릿이라고 해서 경로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JSP로 일을 넘길 게 아니라 알림창 하나 보여주고 끝내면 되겠죠? 리스폰스, get writer, append 사용해서 여기다가 스크립트 하나 열어주고요. 얼러트 사용해주고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일단은 히스토리 백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달아줘야겠죠? 리스폰스에 set content type 텍스트 HTML 캐릭터 set UTF-8 이렇게 그러면 로그아웃은 그냥 버튼이 만들어지면 이것도 서블릿이 없던 게 만들어졌으니까 로그아웃은 그냥 누르면 이거 알림창 뜨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로그아웃을 시켰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지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낸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로그인과 로그아웃 틀만 좀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게 세션에 대해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고 적용을 시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직 틀을 못 만드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여기까지 먼저 진행을 한 거고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틀에 대한 이해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커밋에 남겨드릴 건데 이걸 사용해서 세션 처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검색해보고 적용시켜보는 그 과정이 좀 중요해서 일부러 시간을 또 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진행을 해보세요. 시간을 또 드려볼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세션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게 시간을 드려봤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면서 저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가 나왔던 이 세션이라는 친구는 일단 뭐 하는 애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애예요.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근데 주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현재 로그인된 회원의 데이터 보통 이런 데에 세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세션과 쿠키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 세션은 이제 서버 쪽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 이렇게 처리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도 같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는 요청이나 응답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세션은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이 또 나올 거니까 지금은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세요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 이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시면 되냐면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서 딱 우리가 메인 페이지를 띄울 수 있는 이 URL 경로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엔터를 딱 누르죠. 그러면 메인 페이지가 뜰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용자가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그 행위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해당 웹서버 그리고 우리 어플리케이션 이 녀석한테 요청을 보낸 거죠. 나 이 주소로 이 포트를 사용하는 이 주소로 가서 이러한 요청을 보낼 거야. 그걸 우리가 웹서버가 받아들입니다. 저 요청을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주는데 웹서버는 저 요청을 받은 다음에 우리 이 웹서버 안에 들어있는 우리 어플리케이션 이 녀석을 딱 불러내는 거죠. 야, 여기 사용자가 홈의 메인을 원하는데 이거 내놔. 너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애 있잖아. 이거 내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main.jsp를 돌려주는 형태로 화면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세션이라는 녀석은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디에 존재를 하고 어느 시점에 사라지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션은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그 즉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URL 경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그 순간에 이미 세션은 만들어졌어요. 존재해요. 어디에? 얘는 요청 안에 있습니다. 요청이라고 하는 거 안에 세션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요청 안에 들어있는 이 세션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왜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냐면 애초에 요청 정보를 웹서버가 우리한테 주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세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꺼내온 세션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서버 쪽에 실질적으로 저장이 될 거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뒤에 따라 붙는 세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제로 어떻게 쓰냐.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요청에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청에 들어있다라는 건 우리가 리퀘스트를 일단 불러내야 세션이라는 녀석을 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고, 자, 이 안에 세션 안에 가져와야겠죠. 누구를? 세션을. 왜냐면 요청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getSess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 메서드는 얘는 리턴 타입이 http 세션이라고 하는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타입으로 된 객체 하나를 이 자리에 남겨주겠구나. 그럼 우리는 그 객체를 세션 객체로서 자유롭게 활용하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변수에 하나 담아 놓겠습니다. 당연히 타입이 맞아야 저장이 될 테니까 http 세션이라는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녀석한테 이제 리모컨을 연결했어요. 가져온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연결해 놓고, 자, 이 녀석한테 우리가 명령할 겁니다. 어떤 명령을 할 거냐? 자, 제가 세션은 어떤 목적이라고요? 세션을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 그죠? 자,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set 값을 세팅할 거예요. 어디에? 세션에. 근데 set을 쳐보니까 두 개가 나왔어요. set attribute라고 하는 것과 set max 어쩌고 하는 거. 당연히 attribute겠죠? 우리가 세션에 값을 저장할 때는 세션을 불러다 놓고 set attribu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저장을 한다. 그리고 인자가 두 개 세팅될 수 있게끔 지금 칸이 뚫려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메서드에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 첫째는 스트링이고 둘째는 오브젝트래요. 이거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당연히 키랑 밸류다. 이제는 느낌이 좀 오시겠죠? 얘는 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밸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세션에 실제로 저장할 데이터는 지금 로그인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둘 다 문제 없고 실제로 로그인이 가능한 그 회원 정보를 여기다가 저장해 주면 되겠죠. 자, 얘를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멤버 맵이라고 하는 맵 객체로 회원 정보를 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그 맵 객체를 여기다가 저장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맵 객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의 정보만 따로 빼서 저장을 해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그리고 웹 개발을 할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value는 로그인된 회원의 보유한 PK를 보통 저장을 많이 해요.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녀석을 실제로 저장을 많이 합니다. 이 녀석만 있으면 어차피 회원 데이터는 언제든지 우리가 꺼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저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키의 부분에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사실 이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방식은 뭔가 많이 닮았죠? 뭐랑 닮았어요? 우리가 요청에다가 애초에 set attribute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방식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죠? 애초에 메서드 이름도 똑같고요. 키 밸류 세팅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리퀘스트 요청에 직접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세션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이유는 세션은 어디에 데이터가 저장된다고요? 서버 쪽에. 리퀘스트는 서버 쪽이 아니어도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원 정보 같은 거는 리퀘스트에 직접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세션 쪽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면 일단 세션이라는 녀석한테 저장하는 것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저장했고 환영합니다 보여주고 이제 메인 페이지를 띄우면 로그인 체크는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얘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능해지겠죠. 자, 얘가 set attribute를 통해 데이터를 넣었으면 이 데이터를 꺼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get attribute겠죠. 우리 그동안 보통 다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자, 그럼 이걸 활용해서 제가 이거는 바로 보여드리지 말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이것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로그인이에요. 로그인인데 자, 누군가 로그인을 했다면 지금 화면상에 처음에는 우리가 메인 페이지를 딱 들어왔을 때는 로그인 안 한 상태일 때는 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로그인을 안 했는데 로그아웃 버튼이 있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메인 페이지 그냥 딱 열었을 때 로그인 안 되어 있을 때 로그아웃 버튼 안 보이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로그인을 했다면 그때는 얘네 둘이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은 보여야겠죠. 자, 이 처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서블리 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JSP로 넘어가면 JSP에서 어차피 JSP한테 일을 넘길 때 우리가 뭐 포워드 같은 걸로 리퀘스트 정보를 줬지만 지금 여기는 응답하고 나서 결국은 리플레이스 돌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지금 세션을 사용해서 정보를 저장한 시점은 로그인을 할 때예요. 로그인을 할 때. 그러면 사실 이 세션이라는 변수는 현재 두 로그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종료가 되면 얘가 일을 마치면 더 이상 일할 게 없어서 끝나면 이 변수는 사라지는 게 팩트예요. 맞아요. 근데 이 변수에 연결되어 있던 객체 본체는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녀석은 어디 있냐? 아직도 요청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세션 변수 만들어다가 객체 저장해서 set attribute로 값을 해놨다면 우리가 다른 서블릿, 다른 JSP 쪽에서 요청을 통해 이 세션에 접근을 한다면 이 정보는 이미 들어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메인 페이지에 버튼이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회원가입과 로그인 버튼이 안 나오게, 로그인을 안 했을 때에는 로그아웃 버튼이 안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5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세션에 정보가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 여부에 따라서 메인 페이지의 버튼의 노출을 좀 바꾸는 그런 실습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드려봤는데 일단 이 버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냥 스크립트릿 활용해서 조건문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 조건문에 적용될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 우린 이 세션에 들어있는 이 정보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 세션에 저장하는 거, 얘는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고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제 main.jsp 이 녀석이 화면에 그려질 때 이때 이 버튼들에 대해서 조건문 필요할 거예요. 로그인된 회원이 있는가, 그러니까 회원이 있는가 없는가는 세션에 이런 정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거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은 이 main.jsp를 띄우는 서블릿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메인 서블릿. 사용자가 이러한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 이제 doget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뭐 다른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main.jsp한테 요청과 응답 정보를 넘기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현이 된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main.jsp에서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를 결국 꺼내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정보를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를 꺼내고 확인한 후에 JSP한테 넘겨주는 방법 하나, 그리고 애초에 JSP에서 직접 꺼내는 방법 하나,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릿을 열어주고요. 자, 세션 꺼내서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좀 전에 해봤죠? 이 타입으로 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요청이 가지고 있는 getSession 메서드를 사용해 꺼내준다. 자,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지금 변수 이름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JSP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름이 있어서 그래요. 네, 이거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압축시켜서 일단은 이 상태로 진행을 하고 나서 얘를 그냥 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세션을 꺼내오고요. 이렇게 꺼내온 세션에서 get attribute 해야 돼요.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set을 했기 때문에 get으로 꺼내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logined member id라는 키 값으로 이 녀석을 꺼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꺼낸 이 값은 당연히 어떤 타입이겠어요? 얘는 오브젝트 타입일 겁니다. 왜냐면 애초에 set attribute를 할 때 string 오브젝트로 데이터를 넣어놨고 그럼 value는 오브젝트라는 건데 그 오브젝트로 들어있는 녀석을 그냥 get 가져오는 것 뿐이니까 당연히 get attribute의 return은 오브젝트예요.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실질적인 이 녀석의 데이터 타입은 int인데 그거를 지금 오브젝트로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형태를 변환시켜서 하나 저장을 해주도록 하죠. logined member id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그냥 못 받으니까 int로 형태를 변환시킬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 logined member id라는 변수의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를 꺼내와서 저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실제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는 logined member id 이렇게 한번 찍어보죠. 자, 그럼 메인 페이지 새로 고침이 딱 되었을 때 지금은 오케이. 자, 지금은 왜 뭐가 문제가 생긴 거냐면 세션에서 데이터를 꺼내오고 형태를 변환시키려고 하다가 얘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키로 된 녀석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걸 형태를 변환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에러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한번 조건문을 통해서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녀석의 기본 값은 -1 같은 거 넣어주고요. 조건문 활용해서 세션이 가지고 있는 get attribute를 통해 이 녀석의 밸류를 꺼내왔을 때 얘가 null이 아니라면 그때는 logined member id 이 녀석한테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형태를 변환시켜서 넣어주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션에 값이 정말로 들어있을 때는 들어있는 값으로 변경이 될 거고 들어있지 않을 때에는 -1인 상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지금 세션에 값이 없으니까 -1이고요. 로그인을 한번 처리를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찍히는 숫자는 1이 됩니다. 이 1은 무조건 1이 찍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ASD라고 하는 회원의 번호 1이 찍힌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미 세션에 저장이 됐고 우리가 이 세션을 지우는 코드가 적용되어 있지 않으니까 서버를 껐다 킨 후에 제가 다른 번호의 회원 이런 걸로 한번 로그인을 다시 해볼게요. 자, 서버를 껐다 키고 세션이 한번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잘 나오죠. 이렇게 나온 이 값을 가지고 이제 if 검증만 하면 돼요. 스크립트릿 하나 열어주고요. 여기서 조건문 쓸 거야 해주고요. 그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태그가 안에는 태그가 사용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주고 그리고 일단 이 녀석들부터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조건문에서 검증해야 되는 값은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버튼 화면에 보여주는 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 그대로 하나 똑같이 써주되 여기만 바뀌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로그아웃 이라고 하는 버튼이 조건문 안쪽에 들어가 준다면 이제 이 녀석들이 화면 구성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지금은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버튼은 안 나오고 로그아웃 버튼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로그아웃 기능 아직 없으니까 또 서버 재부팅 해준 다음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회원가입과 로그인 버튼만 나오면서 로그아웃 버튼은 안 보이게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JSP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쨌든 우리가 리퀘스트라는 요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션을 꺼내오고 이 세션, 우리가 아까 전에 set attribute를 통해 넣었던 두 로그인에서 넣었던 이 세션 원본 객체는 이걸 통해 가져오는 세션 객체 하나예요. 그리고 그 녀석을 컨트롤하는 리모컨만 넘겨받았다가 리모컨으로 처리하고 원본 객체에 바꿔 저장해 놓고 그리고 나서 리모컨을 들고 있던 변수만 사라지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불러낸다면 이 원본 객체는 그대로 여기로 불러와질 거고요. 그 녀석은 값을 저장한 상태일 거니까 이렇게 코드를 진행하는 게 문제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고 잘 됩니다. 실제로 보여드렸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쪽에서 안 하고 그냥 서블릿 쪽으로 넘길 겁니다. 자, 뭐 굳이 안 넘겨도 돼요. 사실 JSP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릿 말고 JSTL과 함께 EL 표기를 사용하시게 될 건데 두 개를 같이 병합하게 될 텐데 이 녀석들을 쓸 때 세션을 그냥 접근해서 값을 불러오는 것도 가능해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변경을 할 겁니다. 자, 이 녀석들 스크립트릿 여기 안에 적혀있는 이 코드를 JSP에 둘 게 아니라 제가 얘네를 그냥 잘라내기만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홈메인 서블릿 이쪽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얘를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우리가 임포트 해주면 이제 에러는 사라질 텐데 자, 그러면 결국에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이 녀석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얘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블릿 쪽에서 JSP한테 어떠한 정보, 데이터를 넘겨줄 때 했던 방식이 있죠. 리퀘스트에다가 set attribute 했던 거. 이 방식을 통해서 이 값을 넘길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main.jsp 안쪽에서 꺼내오기만 하면 되겠죠. 꺼내올 때 얘는 이미 int 타입이에요. 오브젝트 아니죠. 그러면 그냥 int 변수 만들어서 여기다가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get attribute 사용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얘도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이 원래 int 타입으로 저장을 하는 건 맞지만 여기죠? 원래 int 타입인 데이터를 저장한 건 맞지만 결국 오브젝트 타입으로 밸류를 세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int로 형태를 변환 한 번 더 시켜줘야 되고요. 그럼 이 녀석을 활용해서 페이지 조건 검증하는 거 이거는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새로 고침을 했는데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로그인을 해준다면
이렇게 잘 처리가 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션에 접근할 수 있고 세션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과정만 머릿속에 인지가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쪽은 처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로그아웃, 진짜로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얘가 해야 되는 일이 간단하죠. 로그인 했을 때 저장됐던 세션의 이 정보를 얘는 없애주면 돼요. 그럼 얘는 진짜로 로그아웃을 시킨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로그아웃이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가 실행이 될 텐데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보여주면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저 녀석이 가지고 있는 세션이 가지고 있는 값을 지우면 된다. 자, 근데 지우기 위해서 세션에 또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애초에 이 세션 객체를 가지고 와야만 우리가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세션 가져오고요. 세션이 가지고 있는 자, set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넣었고 get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자, 지울 때는 remove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remove attribute. 그리고 여기는 인자가 하나만 세팅되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당연히 키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로그인드 멤버 id라고 하는 키를 넣어주면 얘가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set attribute를 통해 저장됐던 데이터를 제거해 준다. 얘가 제 데이터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데에서 세션에 값 있나 없나 체크를 해본다면 이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어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JDBC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JSP 아티클 매니저 이렇게 왔는데 결국 기능들이 가지는 특징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프로세스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로직의 그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녀석들은 동일해요. 다만 그걸 우리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사용했던 우리 여기서도 로그인과 로그아웃 처리할 때 변수 하나, 전역 변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값 저장했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값 빼는 걸로 로그아웃 처리했죠. 여기는 이제 이런 거 똑같이 했는데 이제 실제로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했다. 차이밖에 없고 여기로 오니까 이제 실제로 세션을 활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션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로그인인 거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지우면 로그아웃인 거고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프로세스, 같은 로직을 우리는 구현하고 있어요. 구성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자,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에 들어가도 결국 똑같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웹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흐름은 똑같이 이어지되 얘를 사용하는 문법과 사용법만 새로 익히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정말 많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라든가 개발자가 신경 써야 되는 많은 부분들을 얘가 이미 다 만들어 놨고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 몇 글자 입력만 하면 몇 글자 치기만 하면 그냥 결과가 뚝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웹을 개발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스프링 부트에 들어가면. 자, 그러면 기능 만들어 봤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현재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데 로그인 했을 때 자, 로그인이 되어 있고 로그아웃을 하고 정상적으로 로그아웃이 됐다면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 화면에서는 당연히 회원가입과 로그인 버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왜 안 나와요? 얘가 안 나오는 이유? 이거는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로그아웃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라 얘는 히스토리 백 때문에 그래요. 히스토리 백은 우리가 그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기록상 전 요청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청을 새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기록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변환된 세션의 값을 이 main.jsp가 인지해서 화면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전에 그려졌던 화면을 그냥 그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여기다가 우리가 히스토리 백 그냥 일단 그냥 쓸게요 라고 했던 이 부분들 여기를 다 처리를 할 겁니다. 뭐 존재하지 않는 상황, 에러 상황에 대해서는 히스토리백을 그냥 써도 괜찮긴 할 텐데 이제 이런 거
실제로 처리가 된 후에는 리플레이스 같은 걸로 요청을 다시 보낼 수 있게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로그아웃 쪽에 여기를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는 얘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이러면 리플레이스 요청을 아예 이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니까 실제로 처리를 했을 때 이 처리가 잘 될 겁니다. 자, 로그인 성공했다가 로그아웃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웹 환경을 구축하고 세션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봤어요. 자, 오늘 사용했던 이 세션은 이 HTTP 세션이라고 하는 이 객체 타입, 이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세션 객체를 다루는 건데 얘가 뭔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자, 세션은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결국 요청에 들어있다. 요청에 들어있다.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세션을 꺼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웹이라고 하는 웹은 결국 요청으로 시작했다가 응답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웹은 결국 간단하게 가장 확실하게 간단하게 압축 요약을 해보자면 요청과 응답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웹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웹에 국한된 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똑같은 얘기지만 요청이 있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는 그거를 이제 웹사이트 형식으로 브라우저를 통해 보여주는 게 웹입니다. 그래서 세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결국 요청에 들어있고 요청에서 꺼내 쓰는 개념이다 보니까 얘를 이해한다면 이 녀석을 다루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HTTP 세션 이 녀석이 뭐야 이런 거는 크게 지금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웹 개발에 대해 이해를 어느 정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웹이 브라우저랑 웹서버랑 우리 어플리케이션이랑 통신하는 이런 본질적인 방식들이 궁금해지는 시기가 오면 그때 검색을 해보시고 그때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지금 얘를 너무 디테일하게 파다 보면은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고 괜히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 다 만들었고 세션 활용해서 메인 페이지에 버튼 노출되는 것까지 처리를 좀 해봤는데 시간이 없죠? 그러면 오늘 진도는 이 정도로 하죠. 그리고 이제 연휴가 좀 깁니다. 여러분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